네, 안녕하십니까. 부시맨입니다. 오늘 완전 봄을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길을 걷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봄이 왔구나, 패딩을 집어넣어야 될 때가 왔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임장도 많이 가고 좀 좋아진 날씨를 만끽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 성남시 재개발의 그 비례율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예, 지금 그 성남시의 재개발, 성남이 지금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금광 1구역이 비례율이 상승이 했어요. 비례율이 상승해서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지금 원래 100.07%에서 130.9%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재개발의 이제 흐름, 재개발의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어휴,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대박이네라고 하실 거고, 일반 재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2019년도 전망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재개발이 축이다. 재개발을 모르면 정말 심심한 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미 갭 투자의 갭은 너무 벌어졌어요. 5억, 6억, 현금 5억 넣어서 얼마 먹을 거예요? 1억? 5억 넣어서 1억 먹으면 20% 먹는 건데, 거기다 아파트 2년 가지고 있어야 되죠. 2년 가지고 있어도 중과되죠.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그나마 그 금액을 좀 적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이다. 그래서 재개발 쪽에 주시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재개발을 모르면 왕따 됩니다. 왕따. 이건 뭐 학교 주임 선생님한테 신고도 못해요. 그냥 왕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성남 재개발 비례율 상승이 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쉬운 건, 제가 이 성남의 재개발의 비례율이 올라간다는 걸 한 2주 전에 들었어요. 사실 2주 한 3주 됐나? 그때 듣고 이걸 빨리 내가 컨텐츠로 내보내서 이 재미없는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빨리 이 도움을 드려야겠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자료를 오늘 방송을 찍으면서 찍기 전에 이거 뭐 괜히 하는 건가 싶다가도 일단 이 비례율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비례율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했어도 제가 유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실 분들 없었을 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금광 1구역, 성남 재개발의 금광 1구역의 비례율이 130%로 늘어났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좀 풀어볼게요. 자, 비례율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비례율은 자, 종우자산 평가액 빼기 총사업비를 종전평가액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뭔 진짜 똥 싸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종전평가액이죠. 그냥 원래 내 땅 가지고 시행사가, 건설사가 사업화가 남은 수익을 나는 게 비례율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농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있던 주거지역을 다시 아파트로 만드는 건데, 이 시행사가 그 구역 전체의 토지랑 건물을 다 매입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비싸겠냐고. 몇 천억, 몇 조 단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 땅 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의 토지를 담보로 내가 새 아파트를 지어줄게. 그럼 건설사 뭘 먹어? 건설비, 건축비, 그리고 뭐 좀 먹겠지. 그러니까 건설사의 수익은 뭐다? 일반 분양이다. 분양해서 남겨 먹겠다,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원,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조합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땅을 가지고 니들 땅을 우리한테 빌려줘. 그걸 담보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인한테 분양해서 수익을 먹을게. 그리고 건축비도 먹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내 땅 가지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해서 남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례율이 상향했다는 건 뭐야? 일반 분양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자, 공사비가 줄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뭐 세대수를 뭐 100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이걸 2000세대로 이렇게 안 해줘, 나라에서.
이게 건설사한테 엄청난 이익인데 안 해준다고요. 그냥 일반 분양가가 상승한 거야.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17년, 18년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가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올라버렸는데 얘는 이 아파트는 옛날 그 가격 그대로 분양해. 어떻게 됩니까? 또 분양 대란 오고 나라에서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값 잡으려고 하는데 막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이제 비례율로 상승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자,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영역이 금광 1구역이다. 그럼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딱 들어와. 그렇게 되면 수익은 누구 거냐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수익은 누구 거예요? 내 거. 토지주. 그러니까 원래 토지주의 수익이지. 왜냐면 내 땅 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줬는데 이게 되게 비싸게 분양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수익은 내 거죠. 건설사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근데 나만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시행사, 건설사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를 이 시세에 맞추게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내 땅을 가지고 분양하는 거잖아. 내 땅을 가지고 분양하는데 건설사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면 토지주들이 뭐라고 해요? 니들 장난하냐? 내 땅 가지고 내 땅을 담보로 수익을 얻었는데 그걸 왜 니들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례율이 증가할수록 기존 토지주들한테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지. 그쵸? 자, 그러면 보자고요. 예를 들어 금광 1구역을 그냥 심플하게 조합원이 100명이야. 조합원이 원래 토지주들이죠. 토지주가 100명이 있고 처음에 일반 분양을 200명을 하기로 했어. 200 가구가 더 어울리겠네. 네. 200가구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러면은 금광 1구역을 재개발하는 시행사는 이 100명의 토지를 가지고 요걸 담보로 삼아서 건축을 해서 요 200가구를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겠다.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존의 분양가가 우리가 1000만원이었어. 그럼 총 분양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반만 보자고, 일반만. 조합원은 대부분 원가에 줄 거니까. 그러면 200가구에 1000만원이니까 20억이죠. 근데 상향대 일반 분양가, 이 주변이 주변 아파트값, 토지 가격이 막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1000만원을 분양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분양가를 올렸어. 분양가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1100만원 곱하기 200명 하면 22억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플러스 2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플러스 2억이. 그럼 이 플러스 2억이 누구 거야? 내 거, 그리고 네 거. 토지주 거, 그리고 건설사들도 좀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내 거 그리고 네 거를 어떻게 돌려줄 거냐고. 이거 비례율 올랐으니까 뭐 계좌로 현금으로 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례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을 올리면 기존의 토지주들의 재산이 늘어난다. 이게 그 재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그 대전 서구 용문동 분양할 그 재건축을 할 때 그때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있고 여기에 비례율이 있어요. 비례율을 곱하면 이게 권리가액이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기존의 토지주들한테 주는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그리고 이 분양가보다 내 권리가액이 크거나 작거나 했을 때, 작으면, 그러니까 분양가가 내가 가진 권리가액보다 작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고, 만약 그게 아니면 돈을 돌려받아요. 그게 뭔 소리냐고. 쉽게 풀어보자고. 자, 원래 내 땅, 감정가, 원래 내 땅의 가격에다가 비례율, 사업하고 남은 수익을 곱하면, 그러면 내 최종 땅 가격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은 그냥 허름한 빌라였어. 이렇게 빌라였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반듯한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내 재산의,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쵸? 그 올라간 가치만큼을 사실 비례율이잖아. 사업하고 남은 수익이니까.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온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내 땅 가격에다가 사업하고 나온 수익을 곱하면 이게 내 최종 땅 가격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변경됐을 때의 내 땅 가격.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뭐야? 그 새로 받을 아파트의 가격이죠. 그러면 내가 낼 추가 분담금은 이 새로 받은 아파트 가격보다 내 최종 땅 가격이, 만약에 이게 더 크다.
그럼 돈을 더 내고 만약에 요게 더 크다. 내 최종 땅 가격이 더 크다. 그러면 돌려받는 거예요. 요게 재개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자, 비례율 변경 전 우리가 100.7%예요. 내 땅의 기존의 가치가 2억이야. 근데 비례율이 100.7%야. 그럼 권리가액은 얼마? 권리가액은 감정가액 곱하기 비례율. 그쵸? 이게 수익이니까 이 얘기는 뭐야? 내 땅으로 지금 아파트를 줘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지금 14만원 늘어났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이래. 조합원들한테. 그러면 얘가 더 크죠. 그럼 내가 2억 4,986만원을 나중에 이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비례율이 바뀌었어. 근데 감정가액이 2억인데 비례율이 130%야. 주변에 일반 분양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지. 그 토지주들한테. 그래서 권리가액이 2억 곱하기 130.9를 2억 6,180만원이 나와요. 얼마? 6,166만원이 늘어났다. 내 재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왜? 조합원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크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 내 나중에 이제 사업하고 났을 때 토지 가격보다 이 차액을 내야 되잖아. 그럼 추가 분담금 얼마? 1억 8,820만원. 이해되세요? 추가 분담금이 6,166만원 줄었죠. 왜? 내 기존의 가격이 6,166만원 올라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비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이 조합원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간 가치를 시공사가 먹냐? 아니지. 내 땅을 담보로 했으니까 그 담보로 한 조합원한테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례율이 높다는 건 돈을 버는 거죠. 요걸 제가 3주 전에 했으면 엄청나게 깔끔한 이 시나리오가 나왔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저도 듣고 제가 아는 지인도 듣고 뭐 이제 몇 명이 이제 이거에 대해 토론을 했어요. 비례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비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원래 140%, 150%를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 130%라서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왜 130% 안 되냐는 또 말이 나오고 있어요. 더 150%, 16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난 시장이 너무 많이 상승했고 그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비례율이 상승 예정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금강 1구역은 올랐으니까 앞으로 금강 1구역 주변에 여러 아파트 단지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 혹은 다른 지역에 그 재개발 아파트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비례율 상승 예정지의 투자 전략은 뭐냐? 투자금 큰 놈을 공략하라. 즉 감정가 큰 놈을 공략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 그 성남 금강 1구역을 실거주로 여기 괜찮고 살려고 했어. 이게 마음을 막 먹고 있었어. 근데 비례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주변에 좀 이제 수소문해보고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돈이 되면 큰 놈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2억짜리 토지가 있고 매물이 나온 게 2억짜리 토지가 있고 4억짜리 토지가 있었고 6억짜리 토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비례율이 지금 30% 상승했죠. 그럼 이 권리가액의 30%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4억이면 얼마가 늘어나? 43, 1.2억. 6억짜리면 63, 1.8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례율 상승 예정지 투자 전략은 비례율을 큰 놈을 공략해라 입니다. 네. 뭐 좀 이해하셨나요? 그 비례율 어렵지 않고 요 재개발 메커니즘도 굉장히 쉬워요. 한번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고 올해는 재개발이 좀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 재개발의 흐름을 꼭 좀 이해하시고 요 비례율 상승을 경험하신 금강 1구역 뭐 조합원들 축하드립니다. 네, 돈 버신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부시맨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